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DJ 정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한 여성이 아픈 아이를 살리기 위해 모국을 떠나야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사연을 듣고 나면 우리가 흔히 모성애라 부르는 감정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는지 느끼게 될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엘리사. 그녀의 이름은 그렇게 간단하고도 평범했지만 그녀의 삶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릴 적부터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한 그녀는 항상 사람들을 돕는 일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 꿈조차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것 이상의 책임감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녀의 삶에 커다란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29의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작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어느 날 위독한 어린 소년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 소년 이름은 루카. 5살 남짓의 아이였지만 그의 몸은 이미 질병으로 지쳐 있었고 그의 부모는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그 아이를 처음 본 순간 마음속 깊이 이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강렬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루카가 앓고 있는 병은 그녀의 나라에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고 최신 치료법과 전문 의료진이 있는 국가는 오직 한국뿐이었습니다. 엘리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루카의 병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고 치료가 지체될수록 회복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하루하루 고민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모국을 떠나 새로운 나라에서 살며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 루카를 돌봐야 한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루카의 눈빛은 그녀에게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살아남고 싶어. 그 순수한 눈빛 앞에서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엘리사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루카를 위해 한국으로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 친구, 익숙한 환경, 그녀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결정이 얼마나 큰 용기와 희생을 요구하는지 아무도 쉽게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 동안 엘리사는 눈을 감고 루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작은 손, 그리고 호소하는 듯한 눈빛,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루카, 내가 널 지켜줄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반드시 널 살릴 거야. 엘리사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겨울의 차가운 공기와 분주한 거리, 빠르게 지나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생소했습니다. 언어는 가장 큰 장벽이었습니다. 한국어는 그녀에게 완전히 낯선 언어였고 단순한 문장 하나조차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공항에서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그녀는 두 손을 꼭 맞잡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엘리사 씨, 걱정하지 마세요. 함께 치료할 거예요. 그렇게 한국에서 만난 담당 의료진의 말조차 그녀에게는 단어 하나하나가 퍼즐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루카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마음이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루카는 이미 입원실 침대 위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몸을 덮은 담요, 연약하게 떨리는 손, 그 모습은 엘리사의 심장을 쥐어짜듯 아팠습니다. 루카는 그녀를 보자 약간의 안도와 호기심이 섞인 눈빛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엘리사는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루카. 내가 여기 있어.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더 냉혹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효율적이었지만 복잡하고 엄격했습니다. 서류 절차, 보험 문제, 치료 예약, 약물 관리. 모든 것이 새로운 언어로 이루어져 있었고 하루하루가 정신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엘리사는 매번 메모와 사전을 손에 쥐고 의료진과 소통하려 했지만 실수와 오해가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루카의 상태가 좋지 않은 날이면 그녀는 밤새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엘리사, 넌 강해. 루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식사와 약물, 체온 측정, 병실 청결까지 모든 것이 엘리사의 책임이 되었습니다. 루카는 여전히 어린아이였고 종종 울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엘리사는 루카를 안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루카. 내가 널 지켜줄게.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녀도 어린 시절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떠올리며 숨이 막히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언어 장벽은 그녀를 고립시키기도 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가도 길을 묻거나 필요한 물건을 구하는 일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친절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녀의 어눌한 발음과 긴장된 표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곧 혼란스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엘리사는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루카가 곁에 있는 순간 그 생각은 단번에 사라졌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녀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점점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인사말과 기본 표현부터 배우고 의료 절차도 하나씩 익혀갔습니다. 루카의 치료 계획을 이해하고 약물과 식단, 운동 관리까지 조심스럽게 실천했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작은 실수와 불안은 그녀를 계속 시험했습니다. 밤이 되면 루카는 잠들어 있지만 엘리사는 병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는지 자문했습니다. 외로움, 불안, 두려움, 그녀를 압박하는 감정은 날마다 겹겹이 쌓였습니다. 그러나 루카의 미소 한 번, 작게 웃는 모습 하나가 그녀에게는 천하보다 소중했습니다. 엘리사는 깨달았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만 진정한 용기와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을. 루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길은 험난했지만 그 길에서 느낄 수 있는 깊은 감정과 연대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그렇게 엘리사는 낯선 땅에서 끊임없는 도전과 맞서며 루카를 지켜냈습니다. 작지만 강인한 그녀의 마음은 매일 조금씩 한국이라는 새로운 현실 속에서 단단해져 갔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몇 달째 접어들면서 엘리사는 루카와 조금씩 일상의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루카의 몸은 점차 회복의 징후를 보였고 작은 손짓과 웃음소리는 엘리사에게 하루하루의 고단함을 보상해주는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것은 아니었지만 조금씩 밝아지는 루카의 모습은 엘리사의 마음에 희망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러나 희망과 함께 찾아오는 불안은 그녀를 끊임없이 시험했습니다. 루카의 병세가 언제 다시 악화될지 알 수 없다는 현실은 엘리사에게 깊은 긴장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밤마다 병실에 앉아 루카의 호흡을 확인하며 그녀는 수없이 괜찮아를 속삭였지만 마음속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국에 남겨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떠나온 집, 창문 너머의 익숙한 풍경, 평생 함께한 이웃들의 웃음.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온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루카의 작은 손을 잡고 있으면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병원 안에서 서로 눈빛을 마주치며 웃음을 나누는 순간 그녀는 루카가 자신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밖으로 나가 일상의 순간을 마주할 때 그녀는 여전히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녀에게 사람들과의 소통은 늘 긴장과 피로를 동반했습니다. 어느 날 루카의 치료 계획 회의에 참석한 엘리사는 의료진에게 질문을 하던 중 자신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 세세한 절차, 미묘한 치료 변화, 그녀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마음 한켠에 두려움과 무력감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루카를 바라보는 순간 그 두려움은 다시금 사라지고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루카,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함께할 거야. 엘리사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점점 한국이라는 땅과 루카라는 아이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모국을 떠난 선택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지만 그 선택이 루카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만들어주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은 달콤하지만 동시에 쓰라린 감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모국을 포기했다는 사실, 가족과 친구들과의 거리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현실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루카의 미소, 작게 쏟아지는 웃음, 그리고 하루하루 조금씩 건강을 회복해가는 모습은 모든 고통과 두려움을 감내할 가치가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희망과 불안을 동시에 품고 조금씩 성숙해지고 있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루카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루카와 함께 삶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병실 구석에서 울기도 했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루카에게 보여주는 웃음과 따뜻한 손길, 그리고 끊임없는 인내는 엘리사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모국을 떠나온 선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그녀는 매일매일 확인하며 살아갔습니다. 엘리사의 하루하루는 여전히 힘들고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루카의 건강과 웃음이 그녀에게 삶의 이유와 용기를 계속해서 불어넣었습니다. 그렇게 외로운 땅에서 희망과 불안 사이를 오가며 한 여성이 한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건 이야기는 조금씩 결실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엘리사에게 점점 새로운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이제는 병원, 길거리, 슈퍼마켓까지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언어도 서툴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졌고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의 따뜻함을 조금씩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엘리사는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루카의 병은 여전히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었지만 점차 안정되는 기미를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체온을 재고 약을 챙기고 식단을 조절하며 작은 변화들을 관찰하는 일은 그녀에게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책임이자 희망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루카가 침대에서 작게 웃거나 장난을 칠 때마다 엘리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마음속 깊이 안도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어, 루카. 그 말에는 자신과 루카 모두를 향한 격려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루카와 함께 보내는 시간 속에서 점점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루카가 두려움에 떨며 잠 못 이루는 밤이면 엘리사는 손을 꼭 잡아주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어. 내가 혼자가 아니야. 그 말 한마디가 루카에게는 안도와 안정감을 주었고 엘리사에게는 자신이 선택한 길의 의미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일도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엘리사는 담당 의료진과의 소통이 훨씬 자연스러워졌고 치료 계획을 이해하며 루카의 상태를 세심하게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이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라 루카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루카 역시 엘리사를 단순한 간호사나 보호자가 아닌 가장 가까운 가족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움과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것을 극복할 힘이 생겼습니다. 엘리사는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도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녀는 작은 성취와 기쁨을 발견했고 루카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가끔 그녀는 모국을 떠난 선택을 돌아보며 마음 한켠이 아려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루카의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선택이 옳았어. 내가 있어 다행이야, 루카. 그 말에는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동시에 루카에게 보내는 깊은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루카가 조금씩 회복하면서 둘 사이의 유대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장난을 치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작은 일상 속에서도 서로를 필요로 하는 순간이 늘어났습니다. 엘리사는 깨달았습니다. 모국을 떠난 고통과 외로움, 불안은 루카와의 삶을 통해 조금씩 의미 있는 경험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한국에서의 시간은 이제 더 이상 단순히 치료와 생존의 연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삶이 서로에게 뿌리를 내리고 사랑과 신뢰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엘리사에게 루카는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 삶의 이유이자 함께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에게도 루카와 함께 살아간다는 경험은 진정한
강인함과 사랑을 배우는 과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병실 창문 너머로 비치는 달빛 아래서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루카는 엘리사의 손을 꼭 잡고 그녀는 루카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말없이 나누는 그 시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눈에 흐르는 눈물은 이제 외로움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모국을 떠난 모든 선택이 루카와 자신을 여기까지 데려왔음을. 그리고 이 순간 그녀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어느덧 1년을 넘어섰습니다. 루카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고 이제는 예전의 활기와 장난기를 거의 되찾았습니다. 작은 손을 흔들며 웃는 루카를 바라볼 때마다 엘리사는 스스로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웃어줄 수 있다니 정말 살아줘서 고마워 루카. 그 말에는 지난 시간 동안의 모든 고생과 눈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모국에서 떨어져 지내는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외로움,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 때문에 혼자 고군분투해야 했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공간과 루카와 함께하는 일상 속에서 충분히 삶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의 생활은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자신을 성장시키고 삶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루카와 함께하는 매일의 아침,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소소한 순간들, 그리고 치료와 생활 속에서 쌓인 신뢰는 둘 사이를 가족과 같은 관계로 만들었습니다. 루카는 엘리사에게 의지하며 웃었고 엘리사는 루카에게 자신의 모든 사랑과 헌신을 쏟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과 선택이라는 것을. 한겨울의 어느 날 엘리사는 병실 창밖으로 눈 내리는 거리를 바라보며 지난 1년을 회상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두려움, 언어와 문화의 장벽, 외로움과 불안, 그리고 루카의 작은 손과 눈빛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던 순간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지금의 행복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느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와 평온이 차올랐습니다. 루카의 부모와 의료진도 놀랄 만큼 회복된 모습을 보며 엘리사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잘 버텼어, 루카. 우리가 함께했기에 가능한 일이야. 그 말에는 지난 시간의 고난과 어려움을 모두 포용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더 이상 모국을 떠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선택이 없었다면 루카는 살아남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신이 행한 희생과 결단이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깨달음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삶과 책임을 받아들였습니다. 루카와 함께 병원 밖으로 나서서 걷는 날 엘리사는 작은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어, 루카. 루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활짝 웃었고 엘리사의 마음에도 따뜻한 햇살 같은 기쁨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외로움이 없었습니다. 모국을 떠나온 선택이 가져온 모든 어려움과 희생은 지금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필요했던 여정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루카와 함께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사랑과 헌신이 만들어내는 진정한 의미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밤이 되면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잠들었습니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넓고 불확실했지만 엘리사는 자신과 루카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 속에서 그녀는 마음속 깊이 속삭였습니다. 모든 선택이 옳았어. 루카, 우리가 함께라서 다행이야. 엘리사는 이제 루카를 지켜주는 보호자를 넘어 함께 살아가는 삶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모국을 떠나온 그녀의 여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그 출발점 위에서 두 사람은 앞으로의 날들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사랑은 영원히 두 사람의 삶 속에 빛나는 힘으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 사연 마음이 많이 울리셨나요? 엘리사와 루카가 서로를 지키기 위해 보여준 용기와 사랑,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감동과 따뜻함이 가득한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